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단일계 주제가 되게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셀프로 변동성을 만드는 자선기부 행사를 매일마다 열고 있는 중이에요. 과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춤을 추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오늘이 10월 8일이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옵션 만기가 됐을 때 코스피 200 지수가 어느 구간에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한 내용, 그 오전 내용과 장 마감 내용까지 공유를 드리는 좀 유용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4분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변동성을 만들고 있죠.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신이 자기에게 기회를 준 것과 같다는 발언을 했죠. 코로나19에 자기가 걸렸어요. 세계 경제의 표준이다. 세계 금융시장의 가장 핵심인 미국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코로나19에 걸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두 번째 황당한 일은 국군병원에 들어가서 임상 단계를 마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한 번에 여러 개를 종합해서 투여를 받았죠. 이 개개별로도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건데 여러 가지 약물을 같이 혼용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받았어요. 세 번째 또 황당한 일은 치료를 받는 중에 자동차를 타고 병원 바깥에 자기의 지지자들이 와 있다고 손을 흔들고선 병원으로 들어가는 기행을 펼쳤습니다. 네 번째는 완치 판정이 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으로 돌아갔어요. 다섯 번째는 언론 카페 완치되지 않은 슈퍼 코로나19 복용자 상태인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엄지손가락을 올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보다 약하다라는 황당 발언을 하게 됐죠. 코로나19로 5년간 숨진 사망자 수보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기행을 펼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반기행이라고 나오는 걸 봤는데 참 까탈스러운 분이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더 까다로운 짓을 했죠. 트럼프의 기행. 자, 우리가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제5차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을 준비 중인데 얘를 합의하지 않겠어. 미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2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합의하겠다. 얘를 연장해 버렸어요. 또 하나 기행은 여기 이제 기사에 나오게 됐는데 이와 같이 경기부양 정책을 폐기하게 되면 자신의 지지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일곱 번째로 새로운 프레임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거대로 두고 다만 제3차 경기부양 정책 때 재정이 조금 남았다. 얘를 가지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시 주겠다. 이거를 지급하게 되면 한 사람당 100여만 원씩, 한국 돈으로 100여만 원 정도씩 받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너네 합의해라. 도장 찍어라. 나는 언제든지 합의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와 같은 프레임을 꺼냈어요. 즉 시장의 희망을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 자신이 스스로 만든 자그마한 희망을 보여주면서 이게 돈이 남았고 지금이라도 내가 사인하면 집행이 돼 민주당 때문이야 라는 이와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민주당은 이것에 반대를 하게 되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에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지지율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 합의를 하게 되면 트럼프가 스스로 만든 이와 같은 희망이라는 거에 다시 엮이게 돼서 크게 자신들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통수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검증된 전술을 트럼프는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수많은 트럼프의 기행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4분기에 하방 변동성 끝나지 않은 냉각기의 춤을 격렬하게 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공개방송을 통해서 살펴봐 왔듯이 미국의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 1차부터 4차까지는 2010년 3월과 4월에 추진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주요한 경기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멈춰섰었던 4월 이후서부터 이와 같이 실적 개선세가 진행되게 됐는데 9월 3분기로 오게 되면서 이와 같은 실적 개선세가 둔화 내지 마이너스 침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즉 이 말은 코로나19로 여전히 미국의 경제가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정상 가동을 떠나서 부분 재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경기부양 1차부터 4차 재정정책의
약발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5차 경기부양 정책이 4분기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나타내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이건 나는 모르겠고 내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적인 현안을 정치화하고 있는 중이죠. 미국은 이와 같은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미국 행정부와는 비교적 다른 국가보다 더 잘 독립되어져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존재하죠. 미국의 중앙은행장 파월 의장이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됐죠. 미국 경제는 미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회복이 더 빠르게 진행되게 됐지만 올해 초여름부터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통화정책과 함께 대통령이 중심이 된 미 행정부의 재정정책이 함께 진행이 돼야지 된다. 현재는 재정 건전성, 국가 부채 비율 이것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 즉 유동성이 과해서 발생하는 위험보다 경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위험이 더 크다. 최악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발언을 했죠. 그리고 현재와 같이 재정정책 제5차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진행되어야지 되는데 얘가 이와 같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비극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든 말든 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에 본인들의 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그간 경험을 통해서 미국이든 아프리카가 되게 됐던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즉 미국의 실물 경제의 약발이 이제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확정이 되고 또 대통령 선거 결과에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대통령 선거 준비 캠페인을 하지를 못했다는 등 딴지를 걸 여지가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죠. 대놓고는 말을 하지 못하고 트위터로 이제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와 같다. 즉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의 약발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약발이 투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미국의 중앙은행장마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행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한머니들이 직접 자신의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여러 변동성 재료, 뉴스 재료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돈을 투입해서 변동성을 만들게 되는데 2020년 4분기는 돈이 적게 들어가도 트럼프가 알아서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독특한 비용 대비 성과가 만점인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 주간마다 상승하는 현상을 만들어 왔었던 미국 달러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상방의 변동성, 하방의 변동성을 통해서 흡족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더라도 얘를 결국은 돈으로 환전을 해야지 수익이 확정되게 돼요. 돈으로 환전하는 시절에 돈의 가치가 이전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이전과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금융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때마다 미 달러 선물 가격이 일정 수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2020년 3월은 코로나19 변동성으로 2월에 중화인민공화국 실물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이와 같이 변동성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3월 23일서부터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즉 실물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실물경제에 돈이 회전되면서 경기가 부양될 때까지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이 진행되게 됐고 3월 25일 공개방송을 통해서 미달러 가치 약세 전환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달러 선물 가격은 고점대가 낮아지는 완연한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러한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마다 4월 만기일, 5월 만기일, 6월 만기일까지 미달러 선물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7월 만기일서부터는 상승하는 현상이 9월까지는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3월에 변동성이 시작된 이 가격대까지 단기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게 될 때 흔히 나타나는 모양. 일본은 18세기서부터 쌀 선물 시장이 발달되게 됐고 이 시기에 가격만 분석하는 수많은 기술적 분석 방법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성과를 입증받은 수많은 일본의
기술적 분석 대가들이 나타나게 돼요. 엘리어트 파동이 만들어지기 전에 적어도 200~3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본 시장의 가격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론 속에는 엘리어트 파동의 개념과 동일하면서 더 디테일하고 정량화된 분석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외면하고 엘리어트 파동만 갖고 보게 되면 더 좋은 방법을 두고 더 잘 나가는 슈퍼카를 두고 경량차를 타고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죠. 그와 같은 참고를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기술적 분석 대가 중에 사케다 대가가 있어요. 이쯤이 쌈계의 냇물이와 흘러가다가 병목을 탁 치고 넘어가면서리 추세가 전환이 때문이다. 지금은 추세가 전환이 된 다음에 3월에 변동성이 시작됐었던 가격까지 반등을 만들고 다시 병목에서 지지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미달러 선물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은 원유 가격이 됐던 주식시장이 됐던 주요 금융상품들이 일정 수준의 하락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지우고 보게 되면 이러한 기간에 주식시장은 조정이 나타나게 됐고, 현재 여기 병목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또 일정 수준의 조정이 진행되게 되죠. 즉 이 지표를 통해서도, 이 그림만 보고서도 아직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가 종결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미달러 선물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 주식시장, 원유시장은 급락을 나타냈고, 이러한 미달러 선물 가격이 급등하는 시절 채권 가격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박스권이에요. 채권은 코로나19로 경기 부양이 진행되게 되면 미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을 마련을 해야지 돼요. 즉 국채를 발행할 수뿐이 없게 되죠. 그러나 이제 지난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린 바와 같이 미 국채의 입찰 수요는 2018년 말서부터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즉 특정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각 밖으로 더 많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됐을 뿐이 없죠. 이러한 시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시기와 동일하게 미 연준이 직접 개입을 통해서 미 행정부가 원하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재원 규모를 파악을 하고 국채 가격을 그 정도 수준까지 떠받쳐 주게 됩니다. 즉 중앙은행에 의한 미 국채의 매입이 진행되게 되면 국채의 입찰 수요가 바닥을 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분석을 통해서 방향성과 변동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머니가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 채권 가격의 상승세가 더 과도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달러 선물 가격을 비롯한 주요 금융상품들의 변동성을 격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현재도 다시 채권 가격이 박스권에 있고, 어떤 언론을 보게 되면 향후에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민주당이 되게 되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미 행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니까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매우 크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물 국채를 주요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걸 봤어요. 미 국채라는 것은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도 그렇고 입찰 수요가 바닥을 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부담감을 낮춰주기 위해서 미 연준이 개입을 하게 되면 2008년도도 그랬고 2020년 들어와서도 그랬고 향후에 어떨 것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지 않고 특정 경제 현상을 한두 개의 경제지표로만 조망하게 되면 그 분석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한다는 것은 분석 결과를 검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제5차 경기부양 정책이 트럼프에 의해서 지연이 되게 되니 2020년 3월과 같이 단기 하락 추세를 뚫고선 올라섰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게 됐고, 단기 하락 추세는 이러한 모양이 변하게 되게 됐죠. 그렇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그런 치료제와 백신이 상용화돼서 가시적인 치료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글로벌 경제는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재가동이 됐을 뿐이 없게 되고, 그 말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됐을 뿐이 없으며 입찰 수요가 바닥을 기고 있는 미 국채에 대한 미 연준의 개입이 진행됐을 뿐이 없다.
중앙은행의 미 국채 개입이 진행되게 되면 미 국채 가격이 생각 밖으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이미 포착해서 성과를 만들었던 투자 조직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칠 리가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이 변동성이 준비 과정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들 보여주게 되고, 공개방송을 통해서 가장 많은 출연 횟수를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옵션 지수도 보게 되면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오버슈팅 현상, 과도한 상승 현상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진행되게 됐고, 3월에 조정기가 냉각기가 찾아왔었고,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서부터 5월 18일까지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됐고, 5월서부터 8월 말까지 과열 국면이 다시 진행되게 됐고, 9월서부터는 냉각기가 진행 중이에요. 냉각기가 진행 중인데, 얘가 이제 미 대선이랑 엮여서 2020년 9월 18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1에 냉각기가 종료되지 못하게 되면서 얘가 연장되게 되면서 매우 제한된 변동폭 내에서 잦은 상하 흔들림을 만들고는 있지만, 이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와 같은 과열 국면 시절이 오기는 힘들다. 또 이 경제 지표만 저희가 이제 공유를 드려왔었고, 이것을 이제 갖다가 베껴서 기술적 분석이랑 엮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보게 되면 황당해요. 아니, 위의 방향 오버슈팅 현상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지 않는 거겠습니까? 오버슈팅 뒤에 충분한 냉각기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다시 오버슈팅 현상이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은 거겠습니까? 황당한 얘기예요. 즉, 이 글로벌 옵션 지수가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원인과 결과로 엮여서 운영되는지, 기본적인 운영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저희가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린 그 내용만 갖다가 이제 베껴서 쓰게 되면 그와 같은 질문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방의 변동성, 하방의 변동성, 상방의 변동성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 속에서도 이러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흔들림을 만들면서 가는 이유는, 상방의 흐름 속에, 상방의 변동성 속에서 초기에 이제 상방의 변동성을 만들게 되면 자신의 돈을 들여서 변동성을 만드는 그런 투자 조직들의 마진이 상방의 변동성 기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속지만 학습 기간이 누적되면서 학습을 통해서, 조정이 나와도 얘는 다시 갈 거야. 이전에도 봐라. 다시 갔지. 이와 같은 학습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방의 포지션을 베팅하게 되고, 다 같이 베팅하게 되면 마진이 더, 한머니의 마진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승할 거야, 코스피 3천 갈 거야 라고 외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언론 보도가 많아지게 되면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 상방 변동성을 만드는데 돈을 들여봤자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애가 없다, 재미가 없다. 하방 변동성 갈 건데, 이러한 경제지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가 있지. 여기로 갈 걸 다 알고 있는데 정직하게 여기로 가겠냐? 갈 수가 없죠. 파생시장은 여기로 간다는 걸 알아도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면 깡통을 차게 돼요. 무슨 말이냐? 얘가 여기로 가는데 언제까지 갈 거냐? 가는 과정 속에서 변동이 어느 구간까지 나타났다가 어느 구간까지 반등을 만들고, 또 어느 구간까지 하락했다가 또 어느 구간까지 반등을 만들면서 이렇게 언제까지 갈 거냐? 시간 가치를 모른다면 이쪽으로 갈 거를 알아도 파생시장에서는 깡통을 차게 돼요. 그와 같은 것을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검증하고 성과를 만들어 온 한머니에게 정직하게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설명드리는 바는, 이 경제지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단순하게 뭐 반등 구간, 과열 구간이 다시 진행이 된다든지 그렇게 설명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공유를 드린 공개방송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베껴 쓰고 있는 곳, 제보를 바란다는 말씀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다. 이 경제지표도 냉각기가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질문을 나오게 돼요.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 왔으면 3월에도 여기까지 들어간 것처럼 얘가 여기까지 가게 되면 또 깊은 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남겨주는 사람 대부분이 이 글로벌 옵션 지수를 찾기는 찾았는데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저희 공개 방송을 꾸준히 참여를 해주셨다면 수없이 많이 반복해 왔죠.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방향성과 변동성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에요. 심지어는 공개방송에서 얘가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 아니라고 딴 데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잘못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공개방송 공유 내용을 베낀 곳이에요. 프레드에 적어놨어요. US dollars to 1 euro. 이거를 갖다가 미달러 대비 유로라고 설명한 곳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별도의 과정 속에서 2018년도서부터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공유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컨텐츠를 베낀 곳 중에 한 곳이에요. 네,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에게 제보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응징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파란 선이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 되게 돼요. 선진국의 통화량이 증가되는 것보다 미달러 통화량 공급 규모가 증가되게 되면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시점 미국의 주식시장을 비롯한 미달러로 투자가 진행되게 되는 주요한 이머징 국가의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복잡하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단순해요. 파란 선 올라가, 빨간 선 올라가, 파란 선 올라가면 빨간 선 올라가, 파란 선 올라가면 빨간 선 올라가. 3월에 왜 폭락이 나타났습니까? 파란 선 내려가, 빨간 선 왜 올라가? 내려와야지. 이거예요. 간단하죠.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파란 선 올라가, 빨간 선 올라가. 현재 3월과 같은 폭락이 나올 땐가 아닌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 거부한다. 그것은 본인의 심리적인 문제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3월의 폭락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글로벌 옵션 지수라는 것을 저희 공개 방송을 갖다가 베끼고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하면 뭔가 되겠지라고 가져다 쓰는 곳에서는 글로벌 옵션 지수가 3월과 같이 들어간다. 아직 냉각 국면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과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짝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 4분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트럼프가 자체적으로 셀프로 만들고 있는 변동성 재료에 따라서 변동성이 더 격화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냉각기의 종료 시점까지는 아직 다가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아침에 이제 오전 10시 24분 기준으로 파생시장, 국내 이제 파생시장 분석한 내용을, 옵션 시장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드렸죠. 여기 보게 되면 10시가 넘어가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대한 매수세를 줄이고 개인은 거래소에 대한 매도세를 줄여요. 즉 파생시장 만기일날 외국인이 그동안 진행해 오던 겪했던 매수세를 줄인다? 그 말은 대형주 매수를 통해서 지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은 더 재미가 없다. 10시 구간에서. 또한 개인은 매도세를 줄인다는 것은 지수가 위로 올라가면 재미를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과연 저 10시 시점에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0시 24분 기준으로 조회한 내용을 보게 되면 10시 24분 기준에 코스피 200 지수가 317.59에 위치를 했어요. 이 지수는 이 옵션표에서 317.5에서 아니죠. 네, 맞죠. 320 미만 구간에 들어가게 돼요. 이 구간 속에서는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가 콜옵션 쪽에는 구축되어져 있지만 풋옵션 쪽에까지 합치게 되면 별반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구간이 되게 되고, 특히 외국인들은 이 구간에 대해서 풋옵션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 그리고 콜옵션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던 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움직일 수뿐이 없게 되고, 이러한 포지션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현재 포지션 기조가 유지되게 된다면 장 마감으로 가게 되면서 지수는 이 파란 숫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315부터 317.5 미만 구간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드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외국인의 승리로 장이 마감될 경우 지수는 315에서 317.5 미만 구간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것을 오전에 공유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후에 어떻게 됐냐면, 얘가 이제 오늘 장 마감 기준이에요. 장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317.47에 들어오게 되면서 오전에 분석했었던 315에서 317.5 미만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서 장이 마감이 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10월 옵션 만기가 끝나게 됐지만,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은 대한민국의 파생시장 만기 1이 되고,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은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1이 되게 돼요.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10월 옵션 만기 주간은 대한민국의 만기 1일이 종료된 시점서부터 차주 금요일까지가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으로 변동성이 강화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녹색 검색 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검색하시게 되면 여기 연관 검색어에 주상지라는 게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주상지라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이 주상지 카페에 연결이 되게 되고, 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가 되어져 있지만 이 카페에도 이 중간에 유튜브 이 연결된 것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아리랑 TV라는 곳이에요. 3월 13일 날 인터뷰 내용이 되게 되고요. 이 내용이 다음 주 금요일 3월 20일 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공개방송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습니다. 최근에 저희 공개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전의 공개방송 내용들 중에 핵심이 되는 이 세 가지를 꼭 봐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3월 25일 날 공개방송이에요. 제목이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죠.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 개념을 만든 뒤부터 미국이 됐던 유럽이 됐던 중공이 됐던 대만이 됐던 대한민국이 됐던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가 금융시장이 있다면 그 국가가 됐던 같은 기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 오고 있고, 또한 금융상품도 위험자산, 안전자산, 상품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운영 메커니즘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시각자료로 눈으로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분석한 자료를 3월 25일 날 공유를 드렸고, 요거를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또 보셔야 되는 자료가 6월 12일 날 공개방송 자료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불황기로 향하나 라는 이러한 두 번째 이제 제목이 들어가져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이 존재한다면 어느 계절에 와 있는지, 또한 어느 계절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 자료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봐야지 되는 게 4월 2일 날 공개방송 자료예요. 제목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가방패의 전쟁이라는 이 제목이 되게 되고,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들을 한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한 국가의 중앙은행보다 거대한 자금을 운영해 오고 있고, 이러한 거대 자금을 들여서 직접 변동성을 만들고 자신들의 수익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코로나19가 2020년에 발병되게 되면서 변동성을 키웠고, 이들이 만든 변동성이라는 창에 미국의 중앙은행,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물 교환의 매개체인 미 달러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는 곳, 미 연준이 방패를 만들어서 이 한머니가 만드는 변동성의 창에 맞서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한 이 세 가지 내용은 최근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꼭 봐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이제 공개방송 녹화가 마치고 난 다음에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받게 되면, 새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남겨주시는 대부분의 댓글, 90% 정도의 댓글의 답이 여기 다 이 세 가지에 직접 더 상세하게 질문 주신 그 범주까지 포함해서 더 깊은 내용까지 이 세 가지 지난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린 내용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요 세 가지는 꼭 보셔야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한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준비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공유드리는 공개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번 인간지표가 출몰함에도 불구하고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본인의 소중한 밤늦은 1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정진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아가는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